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에서는 적군의 후방을 타격해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던 사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후방을 공격하면 적군의 사기를 꺾을 수 있고 보급에도 차질을 빚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적군의 후방을 타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으로 우크라이나 후방 도시를 공습했고, 우크라이나 역시 영국과 프랑스에서 스톰 섀도우,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지원받아 러시아군 점령지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강력한 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는 독일은 전쟁 초기부터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한 지원만큼은 소극적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와 자주포 등을 보냈지만 미사일을 지원하면 전쟁이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국 전체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며 거절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타우러스와 유사한 무기인 스톰 섀도우,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을 지원하자 독일 정치권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설치한 지뢰밭을 넘어서 영토를 탈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우러스 미사일뿐이라며 이제는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한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는 우크라이나 군의 수호이 2사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호이 2사는 전선에 근접하지 않고도 러시아군 후방 점령지를 공습할 수 있었습니다. 수호이 2사에서 발사되는 스톰 섀도우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한 번도 타격하지 못했던 루안스크를 공습하는 데 투입됐고,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의 러시아군 탄약고 등도 공격해 보급망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톰 섀도우와 스칼프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은 사거리가 다소 짧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량 공격의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교량의 첫 번째 층은 관통하지만 교량 구조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 못해 러시아군이 단기간에 다시 복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스톰 섀도우로 촌가르 다리를 계속 공습하고, 크름대교에 SA-5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 방식으로 쏘면서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단기간에 복구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강력한 미사일 타우러스는 사거리와 교량 공격력,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러시아군 S-400 지대공 미사일 위협 범위 밖에서 크름반도 남부까지 타격할 수 있고, 현재 운용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관통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는 원래부터 지하 깊숙한 곳에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파괴하고자 개발된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타우러스 미사일은 메피스토라는 특수 폭탄을 장착합니다. 관통탄두와 침투탄두로 구성된 메피스토는 지능형 신관을 사용 표적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점에서 폭탄이 터집니다. 예를 들어 교량의 상판을 겨냥해 타우러스를 쏘면 관통탄두가 터지면서 상판을 부수고 침투탄두가 파고듭니다. 이후 지능형 신관에 의해 침투탄도가 교량 내 빈 공간을 지나간 후 교량의 하부 콘크리트 부분에 도달하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메피스토는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타우러스 지원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동안 장거리 미사일은 핵무기처럼 과시용으로 알려졌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실전에서의 가치가 입증되며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미사일 강국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 350여 발의 타우러스를 도입해 F-15K 전투기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달리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운용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거쳐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에 관심이 쏠린 것은 한국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입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것으로 한국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이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홀인원하듯 명중시키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한국형 지대지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4m임을 감안하면 표적의 크기는 작은 원이 약 3m 안팎이고 큰 원은 약 5에서 6m로 추정됩니다. 100km 이상을 날아가서 이렇게 작은 원의 정중앙을 맞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최고 수준의 정확도입니다. 한국군은 공개된 사진은 서해상의 표적을 겨냥해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촬영한 것이며, 미사일이 너무나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켜 지켜보던 연구원들도 깜짝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 사진이 군사 전문 웹사이트 등에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합성사진 아니냐, 미사일이 너무 정확해 믿기 힘들 정도다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형 지대지 미사일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직경 60cm, 최대 사거리는 150km 이상입니다. 한 발당 가격은 8억 원, 2022년부터 실전 배치되었는데요. 앞서 북한은 2017년 5월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450km 떨어진 표적을 7m 이내의 정확도로 명중시켰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의 한국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KT-SSM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보다 정확도가 훨씬 뛰어나다고 자신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은 더블 홀인원에 성공해 주변국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개한 KT-SSM 품질인증 사격시험 영상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한 KT-SSM 두 발이 1에서 2초 간격으로 연속으로 발사된 뒤 같은 표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표적에 연달아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실탄은 장착되지 않아 탄두가 폭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표적에서 불과 1에서 2m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명중도 대단하지만 3년 전 정중앙을 정확히 타격했던 것을 생각했다면 임팩트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미사일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첫 번째 미사일이 만든 이 구멍에 정확히 떨어지는 이른바 더블 홀인원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 역시 세계 탄도미사일 개발 사상 찾아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 양궁 선수들이 먼저 쏜 10점 화살 뒤에 또다시 화살을 꽂는 신기를 뽐낸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우주 공간까지 올라갔다가 엄청난 속도로 목표물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반색한 히틀러가 직접 보복 병기 뜻의 V2 로켓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 사거리 300km의 V2는 자이로스코프와 무선 지령 등을 통해 종전 로켓보다 정확도를 높였지만 명중 오차가 최소 2km에서 최대 수십 km에 이를 정도로 컸습니다. 미사일의 정확도는 전문 용어로 CEP라고 부릅니다. CEP가 100m라면 목표점 중심 반경 100m 내에 50발이 그 외곽 지역에 나머지 50발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ICBM 위력 경쟁을 벌이다가 이 CEP를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CEP를 절반으로 줄이는 게 핵탄두 숫자를 4배, 탄두 위력을 8배로 높인 것과 비슷한 위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확인된 한국형 전술지대지 KT-SSM의 오차는 1에서 2m에 불과합니다. 보통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의 KT-SSM은 사거리 120km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면서도 연속으로 똑같은 지점에 명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놀라운 정확도를 입증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최대 사거리를 300km로 늘린 KT-SSM2도 개발 중인데요. KT-SSM2는 고정 발사대를 사용하는 KT-SSM과 달리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 2발씩 탑재 가능해 기동성도 뛰어납니다. 폴란드도 천무 다연장 로켓과 함께 KT-SSM2와 비슷한 사거리 290km짜리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폴란드를 비롯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레이트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관한 가운데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된 개량형 KT-SSM이 20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명중하는 데 성공해 한국 지대지 미사일에 대한 눈도장을 단단히 찍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KT-SSM2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완료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강력한 지대지 미사일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또 다른 K방산의 효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